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가톨릭대 대비법입니다. 자, 가톨릭대 8월 8일날 박 교수님이 개강을 할 건데요. 그러면 가톨릭대 수능체제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요게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30대 1이에요. 엄청 높았죠. 근데 요게 수능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올해는 수능 이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요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자, 예측건데 20대 1 정도로 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수능 체제는 없으니까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 주로 4, 5등급 학생들, 특히 5등급에 이 지금 평균이 밀집되어 있다는 말은 6등급, 7등급 학생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6등급까지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내신 나쁜 학생들은 가톨릭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뽑는 인원수 보면 거의 4명, 6명 뽑고 3명 뽑고 있으니까 너무 적게 뽑죠. 앞에서도 보면 4명, 3명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적게 뽑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 논술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이죠. 정시로 갈 수 없는 경우 논술로 준비하면 여기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인데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11%라서 사실상 6등급 학생들까지는 무난히 합격하고 계산해보면 7등급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라는 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물론 간호학과나 의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거. 자, 비교 내신 적용자는 2018학년도 2월 이전 졸업자입니다. 자, 물론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되죠. 검정고시도 비교 내신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9월 13일날 원서 접수를 하는데 시험은 10월 9일날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자, 인문사회계열, 의류학과, 아동학과, 공간디자인, 소비자학과가 10월 9일날 수능 전에 시험을 봅니다. 90분짜리 문제를 풀게 되죠. 자, 90분짜리 문제를 푸는데 어느 논술이 세문항을 풉니다. 세문항 300자에서 500자 또는 500자에서 600자 세문항 푸는데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료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연필 사용 가능하면 지우개 사용 가능하죠. 흑색 볼펜 사용할 경우 수정 테이프 안 되고요. 교정부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지 사용법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어떻게 준비하느냐? 동일한 문항,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 갑돌이의 문제를 채점위원 2인 1조로 풉니다. 그러니까 1번 문항은 두 사람이, 다음 2번 문항은 또 다른 두 사람이, 3번 문항은 또 다른 두 사람이 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8등급으로 채점을 합니다. 등급제 채점을 하게 되고 내용 80%, 형식 20% 채점을 하고 100자 미만인 경우는 F입니다. 왜? 300자에서 500자 쓰는데 300자를 못 썼다? F입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쓰지 마세요. 제목을 쓰면 떨어집니다. 그 말은 논술 작성법도 모르고 들어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논술 작성법은 배우고 갑시다. 자, 내용적 측면에서는 독해, 정밀한 독해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요구합니다. 이 제시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의식, 그리고 논제 요구사항을 충분히 잘 파악했는가, 그리고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비교, 분석을 요구합니다. 자, 형식적인 측면은 문장 구성 제대로 써야 되겠죠? 원고지 사용법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맞춤법이 문제입니다. 맞춤법 뭐가 문제죠? 맞춤법 틀리면 이거 고등학생이야? 초등이야? 이렇게 의심하십니다. 그래서 맞춤법은 맞춰주시고요. 글자 수에 따라서 감점을 합니다. 50자 이상 초과하면 감점, 1등급씩 감점, 50자 미만도 1등급 감점. 자, 이렇게 해서 감점한다는 거, 띄어쓰기는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 제시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국어와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 지문이 나오고요. 통계 자료도 가끔 포함됩니다. 자, 문학의 진심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문학 문제를 여러분이 잘 푸셔야 됩니다. 출제 유형, 문항별 특징 보면 비교, 설명형이 주로 출제되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약형은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했는가, 대안 제시는 대안에 대해서 대안을 활용할 수 있는가,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가, 복합 유형 이렇게 출제되는데 주로 최신 기출문제는 비교형 두 문항이 그냥 출제되고 있다. 비교형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 세 문제 중에 비교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대비법 문제 수준 어렵지 않다. 굉장히 쉽다. 상대적으로 쉽다. 이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쉽다. 그리고 시간도 90분 만에 푸는 거고, 그래서 뭐 글자 수도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준비할 수 있다. 거의 약술형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설명형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계속 반복 연습하면 쉽게 여러분이 논술을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비교형, 설명형은 테크닉만 배우면 됩니다. 자, 이제 제시문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적절한 일반화, 개념의 일반화가 필요한데, 이 개념의 일반화를 정말 좋아하는 대학이 단국대, 그리고 가톨릭대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할 수 있느냐, 문제의식을 일반화 할 수 있느냐, 문학계에 나온 제재를 요거 문제의식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단국대, 가톨릭대 같이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기대도 같이 쌈 싸먹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탐구 교과의 개념을 잘 충실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 살펴보면 비교형에서 300자짜리 나왔어요. 로봇 기술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 정확히 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제시문 가의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이거 사회 문화 문제죠. 그거 이를 바탕으로 나다를 비교 분석하는 비교형과 설명형이 나왔다는 거. 세 번째 문제는 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즉 요약하고 나를 활용하여 다를 비판하는 문제. 자, 그래서 이건 사회탐구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비판형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설명, 비판 뭐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정도입니다. 자, 이제 B유형 문제는 뭐냐? A유형, B유형은 시험 치는 시간이 오전이냐 오후냐 그것만 차이 나는 겁니다. 자, 가를 근거로 하여 나에 나타난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리고 가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나다를 비교 분석하라. 비교 설명형. 그러니까 뭐 1교시 문제든 2교시 문제든 A의 유형 문제든 B 유형 문제든 별반 차이가 나지 않죠. 자, 이제 가와 나다는 예술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여 서술하라. 그래서 비교형이 나왔다. 근데 좀 다른 건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나다를 비교하는 문제의 유형이 나왔다면 그게 500자면 앞에는 비교하는 문제를 가와 나를 비교하는 300자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 유형이 1번에 나올 수도 있고 3번에 나올 수도 있고 비교를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비교 유형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 비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유형은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가톨릭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가톨릭대 어때요? 문제 유형이 자꾸 바뀌죠. 비교형이 300자 해서 가와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 유형이 500자, 600자에서 가나다를 비교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바뀐다. 근데 문제 유형이 비교, 설명, 비판 요거 주로 나오는데 글자 수 꼭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세트 또는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만 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유형의 연습을 해야 되고 예상 문제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풀어봐야 된다. 이게 교수님들이 1번에서 비교를 낼지 3번에서 비교를 낼지 자기 마음대로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